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뭔가 좀 새로운 방법,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통상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뭐 새롭게 만든 것이나 또 새로운 업무 혁신 방법들을 조직 내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화와 관련해서 잠깐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찰스 다윈의 이야기죠.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래서 가장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생존의 법칙,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업들의 성장, 뭐 과거 50년 전에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기업들의 수가 과연 몇 개나 되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들이 뭔가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서 잘 정하지 못한 기업들, 물론 당시에는 1등, 2등 이렇게 했던 기업일지라도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잘 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라고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안 따라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계층별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조직의 계층별로, 예를 들자면 조직의 오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뭔가 좀 새로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 중간 관리자 계층들은 글쎄 과연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 또 조직의 말단에서는 보면은 정말 변화라는 거 싫다, 귀찮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조사해 본 경우에도 보면은 뭔가 일반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뭔가 혁신활동, 새로운 변화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 구성원들의 반응들을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거 내가 왜 해? 지금 일도 가뜩이나 많은데 귀찮게 왜 이러지?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왜 불편하게 또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서 뭔가 좀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고 또 새로운 노력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과거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들인데요. 가장 많은 것들이 보면 리더십의 문제도 아니라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 저항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외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resistance to change, 즉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잘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알지 못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조사했던 결과에 보면 대체 뭘 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몰라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은 그것들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 새로운 방법이나 프로세스이다 보니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와 같은 이유겠죠. 하기 싫어서 변화를 단순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 그건 너의 일이고 나는 하기 싫어 라는 이런 하기 싫어서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방금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이유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모른다? 결국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뭘 하자는 건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세 번째, 하기 싫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그래서 왜 중요하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결국
이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득을 하는 거라는 거죠.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NIH 신드롬, Not Invented Here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개발한 것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대다수 방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하자는 거고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만 줄 수 있다면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변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 단계를 이렇게 다섯 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게 무엇인지 아는 단계, 인식 단계. 두 번째가 그거 좀 흥미로운데 관심을 가지는 단계. 그다음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조금씩 실행해보는 단계. 그리고 해보니까 만약에 좋다는 것들이 인정이 됐으면은 그것들을 채택해서 완전히 변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 이런 심리적인 변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흔히 이야기 변화관리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야기한다, 지원 요청, 팔로티 적용, 그리고 벤치마킹, 또 회람, 설명회, 모델링, 교육, 워크샵, 홍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관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쓰여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한다입니다. 그래서 늘상 앞에서 쭉 해왔던 것처럼 내가 뭔가 조직 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결국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없다 나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람들이 나의 뜻을 내 생각에 따라서 따라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변화를 시도함으로 해서 당신이 잃는 게 아니라 뭔가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와 관련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또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사소통,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다음 편에서 혹시라도 또 변화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팁들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